부업할 때요, 이거 모르시고 하면요, 그냥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돈은 돈대로 버리거든요. 제가 이전에 한 10가지 정도 넘게 사실 저는 해봤는데, 오늘 제가 이 10가지 대해서 말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 영상 보시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좀 하지 마세요. 요즘 뭐 직장 하나로 사실 뭔가 버티기가 힘든 시대잖아요. 10명 중에 사실 뭐 6, 7명은 뭐 부업하려고 뭐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업이 좋냐, 뭐가 더 돈이 되냐. 지금도 제가 이제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에어비앤비 아직까지 이런 기사가 나오고, 직장인이 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면 보험회사, 이것도 나오네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업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월급 인상률이 연 뭐 5% 내외잖아요. 그럼 뭐 5%라는 건 뭐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지만 5% 오른다고 인생이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월급 빼고 다 오르기 때문에 내가 부업을 하지 않으면 너무 이제 빡빡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부업들이 저는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업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업을 하면서 나한테 진짜 시간적으로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내 뭐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돈이 벌린다든가, 아니 뭐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저도 한 10개 넘는, 10개 저는 훨씬 넘었죠. 뭐 그런 부업들을 다 해보면서 진짜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걸 내가 그때 왜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든 게 몇 개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블로그. 근데 저는 이 블로그는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퇴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건, 퇴사하신 분들이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건, 아무튼 다 좋아. 왜냐면 블로그는 일단 내 돈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퇴사 준비를 하든 하지 않든 결국 나중에 내 비즈니스라던가 내 뭔가를 하게 될 텐데, 결국 그때 뭔가 내가 홍보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광고를 계속 맡겨야 되고 마케팅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블로그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블로그는 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 모든 걸 할 때 글을 쓰는 사람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마케팅을 하든, 나중에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결국 글로써 내 생각을 표현하거나 기획할 수 있는 역량들이 저는 앞으로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단 내가 퇴사 준비를 하고, 뭐 지금 퇴사를 하건, 아니면 뭐 직장인이고 주부고, 내 뭐 소득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돈이 되는 블로그 글쓰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인생에 일단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저는 글쓰기는, 블로그는 저는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나중 얘기는 제가 또 한번 다르게 한번 담아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저도 이제 블로그도 하고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도 했는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예전에 한창 이제 강의도 많고, 물론 요즘에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를 그냥 일반 상품을 판매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약간 지식 창업 쪽으로 제 강의를 판매하거나 제 전자책을 판매하는 용도로 스마트 스토어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뭐 마우스를 판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조명을 판다던가, 이런 물품들을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단가 싸움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매출을 올려서 이제 규모를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스마트 스토어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대부분 무형의 가치를 판매하는 그런 상품들을 판매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단가 싸움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퇴사 준비를 하거나 퇴사를 하고 나서 저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했냐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시간 투자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싸게 뛰어다가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상품의 본질과 상관없이 그거는 시장의 흐름을 받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어떤 브랜드를 제조해서 그것들을 유통시키게 되면 그거는 얘기가 다른 거지만, 대부분 퇴사 준비를 하거나 부업을 할 때는 그 정도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과감하게 안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간접 경험을 들어보면은 결국 단가 싸움에 지치고 밀리고 해서 나중에 10명 중에 한 9명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이것 또한 부업으로서 하실 수 있으면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경험을 하는 게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활용을 잘했어요. 왜냐면 제가 판매하는 상품들이 다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마진율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저는 저와 같은 방법으로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인스타?
인스타는 사실 저는 뭐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부업으로 가장 빠른 뭔가 성과를 내는 것, 즉 뭔가의 매출을 만드는 게 인스타가 맞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스타를 너무 뒤늦게 했고 지금도 사실 많이는 안 하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약간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사진을 올리거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저는 글을 쓰는 기반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브랜드를 만드는 데 좀 이제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뭐 부업으로서 뭐 아까 같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 이런 뭐 마우스를 팔아보겠다. 인스타 만들어서 빨리빨리 시행해보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와, 인스타에서도 타인의 상품들을 띄워와서 마케팅을 하고 유통을 시켜볼 수 있네? 이런 것들을 한번 느끼면 그다음부터는 경험을 해봤으면 그 다음으로 뭔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활용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부업을 하신다면 그냥 인스타를 뭐 인증용이 아니라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그냥 팔아보세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왜냐하면 결국은 부업을 한다는 거는 판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인스타에 그냥 뭐 이쁜 사진 찍고 있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데서 이쁜 나무야, 조경이야, 아니면 뭐 조명이야, 아니면 이런 의자야, 그런 것들을 띄워 오셔서 인스타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판매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돼요. 네 번째, 이제 이건 뭐 부업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부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도 뭐 경매, 청약 뭐 이런 것, 공매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는데 결국 그걸로서 뭔가를 계속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앞으로도 저도 이제 계속 하기는 할 건데 왜 제가 이걸 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냐면 결국 이제 퇴사 준비를 하거나 뭔가 부업으로서 뭔가 내가 뭘 좀 더 벌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시점이 어찌 보면 되게 리스크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뭔가 자산을 키우거나 현금으로 뭔가 늘리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그 정도 내가 마음을 먹은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무리수가 투척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리 상태로 만약에 부동산을 하게 되면은 뭐 임장을 다리건 뭘 하건 간에 결국 내 스스로 막 자기 합리화를 해버려요. 이거 지금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강해지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 군중 심리 때문에 이 사회적 동조 현상이라고 하죠. 같이 이제 임장 다닐 때나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이런 걸 다녀. 그러면 그 같이 다니는 무리들 중에 한 60, 70%가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왠지 막 조급해져. 그러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성공이 되면 상관없는데 투자가 실패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부업이고 뭐고 더 쪼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업과 퇴사 준비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쭉 지속적인 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이면서 가야 되는데 만약 그런 투자가 잘못돼 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중장기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날을 살아야 돼요. 왜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회사 준비를 하면서 내 소득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리려면 일단 단타를 때리는 그런 부동산 투자는 하지 마셔라. 중장기적으로 뭔가 이것도 보고 투자를 하실 거면 하시면서 가져라. 이제 이런 의도고 결국 뭐든지 조급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전자책이에요. 전자책도 한 3, 4년 전에 엄청 유행이었죠. 전자책은 저는 한 지금 30개가 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는 전자책을 쓴다고 진짜 팔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상 전자책을 내잖아요. 그럼 고생만 하고 판매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지금 또 퇴사 준비를 해, 부업을 해. 그럼 그때 이제 전자책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는 게 좋냐면 나의 일대기를 다 꺼내서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전자책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뭐 부동산 공부를 좀 했어. 그럼 부동산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임장을 다녔잖아요. 그럼 임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임장을 다녔어. 그럼 어떤 사람들은 서울 임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임장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임장 가서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다니는 지역들을 빠르게 정리해서 각 지역별로 강북 지역, 경기도, 부산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그걸로 전자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게끔 이게 사실 전자책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자책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막 작가가 돼서 막 나의 처음부터 A부터 Z까지를 다 얘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책의 목적은 결국 시간을 줄여줘야 돼.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주거나 시간을 줄여주면은 전자책은 팔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전자책을 쓴다. 그러면 판매도 안 되고 스스로 시간을 투여했는데 누구도 사지도 않으니까 이걸 내가 왜 했나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아이씨
전자책은 이제 아니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자책은 잘 되시는 분들은 잘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대부분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결국 이러한 것들을 사실 우리가 뭐 직장인이거나 만약에 프리랜서시더라도 뭔가 우리가 부수입을 하거나 지식창업적으로 뭔가 하려면 판매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강의 플랫폼에 이런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크몽이나 그런 데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아마 지금도 내가 어떤 분야에 뭐 전자책을 낸다, 뭐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크몽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저는 그걸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부동산 관련된 거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낸다고 누가 내 걸 봐줄까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느끼는 거는 뭐 10명이 썼다. 9명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이제 나왔을 때 이건 뭐 크몽이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중개하는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려면 미리 준비를 엄청 잘 해놓거나 그게 아니면 내 플랫폼에서 하는 게 좋다고요. 당연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내 시간과 노력을 이제 막 열심히 다 들여갖고 결국 나는 막 나 크몽에 입점해라고 했는데 한 달에 하나 팔고 2개 팔려. 그러면 이건 뭐 시간 가치보다 훨씬 안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이야 광고를 막 쏴주지 마. 일반 사람들 안 쏴준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상. 근데 여덟 번째는 저도 이제 강의 제작을 다 했거든요. 저는 이제 메인으로 하는 강의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협업 요청이 이제 계속 들어와서 근데 그 협업 요청도 저는 다 블로그로 들어온 거거든요. 유튜브랑. 근데 그 협업 요청이 들어와서 결국 강의를 찍은 것들을 다 이제 유통시켰는데 거기는 지금 망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면은 10명 중에 9명은 하다가 그냥 안 해버려요. 왜냐면 내가 뭐 강의 실력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뭐 좀 더 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이 첫 번째가 실패하면 두 번째 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실력이 있고 형편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플랫폼 자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 내가 내 거여야 되는 이유도 없고 꼭 광고 노출도 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더 저는 못할 수 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강의 제작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9번째는 이제 유튜브. 저는 1번 블로그랑 이 9번 유튜브는 전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왜냐면 나한테 마이너스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해보세요. 뭐 얼굴 드러내야 돼요? 안 드러내야 돼요? 그런 건 하시다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한테 마이너스가 저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적어도 퇴사 준비를 하고 퇴사를 해서 내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 내 거를 하려면 결국은 남들이 안 도와줘요. 아까 제가 얘기한 뭐 그런 뭐 크봉이라던가 뭐 다른 강의 제작 사이트 그런 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생존 경쟁이잖아요. 뭐 내 강의라던가 내 상품을 노출시켜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유튜브라는 플랫폼 뭐예요? 내가 뭐 치킨집을 하든 내가 나중에 카페를 하든 내 노력하에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고 내가 홍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마이너스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은 저는 무조건 누구한테든 저는 다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제가 와디즈에다가 이번에 최근에 한번 아무것도 그냥 요청하지 않고 광고를 제가 이걸 왜 했냐면 광고를 안 하면 현실이 어떨까를 제가 진짜 보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제 상품이 하나도 판매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요 제 플랫폼에서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50건 이상은 나가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플랫폼에 광고를 제가 일부러 안 돌리고 그걸 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뭐 직장인들이나 퇴사 준비를 하는 분들이 뭐 나름대로 뭔가를 이제 계획해서 이제 나와서 이런 것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준비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아까 똑같아. 그런 중개 플랫폼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 솔직한 이야기는 나중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한 10가지 정도 지금 생각나는 경험들을 이제 이야기했고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지금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면 좋지만 저는 이제 이런 지금 얘기한 10가지 경험 중에 진짜 저는요 이 3가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랑 유튜브랑 전자책. 왜냐면 저도 이제 퇴사 준비를 하거나 퇴사를 했을 때 생각한 거는 리스크 없는 걸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저는 이 3가지는 무조건 저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솔직하게 느낀 것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의 뭐 성향과 여러분들의 경험 요소에 의해서 한 번씩 해보세요. 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또 좋은 경험이 당연히 되겠죠. 저도 제 지금 경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처럼 많이 돌아오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면은 미리 하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막 엄청난 기대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를 저는 무조건 이 세 가지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생존하세요.